하나, 명령이 아닌 질문을 한다. 이거 이번 주까지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거 이번 주까지 해주실 수 있을까요?처럼 같은 내용이라도 질문 형태로 말하면 더 부드럽게 느껴지고 거부감도 훨씬 덜하다. 둘, 공감하는 리액션을 한다. 그랬구나와 같은 공감하는 리액션을 자주 건네면 별다른 말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은 그 사람과 잘 통했다고 느끼며 대화의 기억이 만족스럽다. 셋, 목소리 톤을 부드럽게 한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목소리 톤과 형태에 따라 의미가 바뀌기 때문에 최대한 부드러운 어투를 사용한다. 넷,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때문에는 남 탓을 하는 듯한 부정적인 언어다.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은 때문에보다 덕분에를 쓰며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긍정적 단어들을 자주 사용한다. 말을 예쁘게 사용한다는 건 끊임없이 본인의 언어 습관을 고치는 태도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실이다. 미안함은 미룰수록 도끼가 늘고 고마움은 미룰수록 향기가 빠지고 사랑은 미루면 다시 오지 않으니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지금 말해라. 하나, 결정력이 좋고 빠르다. 현재의 우선순위를 이해하고 있고 자신의 가치에 따라 움직이고 행동한다.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 있어 시간과 에너지를 크게 쏟지 않는다. 둘, 변화를 참을 수 있다. 이들은 새로운 환경의 변화가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늘 참는다. 처음 겪는 상황에 저항하기보다 오히려 변화를 받아들이려 노력한다. 셋, 실수로부터 배운다. 실수했을 때 그것을 숨기는 데에 급급하거나 변명하지 않는다. 그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깨닫거나 배울 점을 찾으려 애쓴다. 넷, 비생산적인 곳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이 판단했을 때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나 지금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등에 대해 에너지를 쏟거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다섯,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받아들인다. 지나친 욕심은 버리려고 한다. 현재의 위치, 상황에서 만족하려 한다. 필요로 하는 것을 억지로 무리해서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 여섯, 쿨하고 후회가 없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려야 하는 판단력, 실행력이 빠르고 되도록 후회를 하지 않으려 한다. 기쁨을 누릴 줄도 알고 슬픔을 받아들일 줄도 안다. 워런 버핏은 사람을 사귈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것 세 가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첫 번째는 성실함, 두 번째는 지적 능력, 세 번째는 열정이다. 성실함이 있는 사람은 지적 능력이 재능으로 바뀌고 열정은 끈기로 바뀌어 서로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성실함이 없는 사람은 지적 능력이 자만으로 열정은 욕심으로 바뀌어 서로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처럼 사람을 사귈 때나 직원을 채용할 때 기본적으로 성실함을 가졌는지 가장 먼저 살펴야 한다.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열정이 넘쳐도 성실하지 못하다면 약속, 책임감 등 사소한 것들에서 맞지 않음을 느낄 것이다. 성실한 사람은 스스로 잘 돌볼 줄 알고 그렇게 생활해 왔기에 타인의 피해를 주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성실함은 가장 작은 사람을 가장 재능 있는 위선자보다 더 가치 있게 만든다. 하나, 남의 하루를 궁금해하지 마라. 타인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그러니 당신도 타인의 하루를 궁금해하지 마라. 내 하루에 온전히 집중해야 한다. 둘, 발전하는 느낌이 없어도 계속하라. 모소 대나무는 5년 동안은 작은 새싹에 불과하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 하루 15cm씩 자라 다른 대나무를 그냥 뛰어넘게 된다. 당신도 그런 존재라는 걸 잊지 마라. 셋, 잠깐의 기분으로 하루를 망치지 마라. 잠깐 슬펐다고, 잠깐 화났다고 해서 그 하루를,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망치지 마라. 이건 무조건 당신이 손해보는 행동이다. 넷, 체력이 생명이다.
일주일에 최소 2일은 운동을 해라. 체력은 성공의 밑거름이다. 지치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건 성공한 사람들이 입을 모아 하는 이야기다. 5. 나를 위해 작은 선물을 해라. 열심히 살았다면 그에 응당하는 보상을 스스로에게 주어야 한다. 갖고 싶은 게 있다면 열심히 일하고 살아. 계절마다 필요한 옷을 사고 먹고 싶은 것도 꼭 챙겨 먹어라.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내 인생의 디딤돌이 되는 사람과 내 인생의 걸림돌만 되는 사람. 인간관계는 삶에 있어 정말 중요하다. 결코 가볍게 여겨도 될 문제가 아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은 나의 인생에 크게 작용한다. 쓸데없는 교제를 이어가지 마라. 당신이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느냐가 미래의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그리고 당신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하나, 순조롭게 출세하는 시기일수록 활약하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둘, 기대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절대 변명하지 않는다. 셋, 원활한 인간관계를 위해 늘 바람처럼 부드럽게 미소 짓는다. 넷, 사람을 모을 때에는 인망이 두터운 후배의 힘도 빌릴 줄 안다. 5. 이직은 회사 밖에서도 통용될 만한 기술과 각오를 갖춘 다음 생각한다. 6. 현재의 손실을 미래의 이익으로 만들 수 있는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7. 침몰하기 시작한 배에서는 신속히 내린다. 8. 조급해하지 않고 늘 스스로를 돌볼 줄 안다. 하나,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말이 아니라 침묵이 당신을 지킬 때가 있습니다. 분노는 순간적이지만 그로 인한 말은 오래 남습니다. 둘, 감정이 격해졌을 때, 화나거나 슬플 때 즉흥적으로 말하는 대신 잠시 침묵을 선택하세요.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 더 현명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셋, 상처를 줄 것 같은 말을 할 때, 내 말이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차라리 침묵을 택하세요. 말 한마디로 관계가 상할 수 있습니다. 넷, 충동적으로 말하고 싶을 때,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 즉흥적으로 말하고 싶다면 그 순간 침묵을 선택하세요.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말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5.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을 때, 모든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을 하려는 유혹을 피하세요.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6. 소리치고 싶은 순간, 상대방에게 큰 소리로 말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그 말 대신 침묵을 택하세요. 소리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7. 우정을 해칠 수 있을 때, 친구와의 관계에서 섣불리 말을 하다 보면 우정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침묵이 더 나은 선택일 때가 있습니다. 8. 침묵이 관계를 지킬 수 있을 때,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관계를 지키는 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자 할 때 침묵이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9.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할 때, 대화에서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들으려면 말을 하기보다는 침묵을 유지하세요. 경청은 침묵 속에서 더 깊게 이루어집니다. 10.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낄 때, 복잡한 감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침묵을 통해 그 감정을 스스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은 집중이란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놀 거 다 놀고, 연애도 실컷 하고, 책상 앞에서 3-4시간 공부하는 것이 집중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목표 하나에 집중하는 것, 그 밖의 모든 것은 포기하는 것, 그게 집중입니다. 하나,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둘,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라. 들을수록 내 편이 많아진다. 셋,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넷.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라. 다섯. 칭찬에 발이 달렸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있다. 여섯.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 된다. 일곱. 리더인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 나의 견문을 넓혀주는 사람. 둘. 묵묵히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 셋. 경청과 조언을 잘해주는 사람. 넷. 나의 장점을 찾아주는 사람. 다섯. 만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중요한 건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났냐가 아니라 나와 비슷한 노력을 하는 사람을 만났냐가 중요하다. 누군가 당신을 시기 질투하면 잘 살고 있다는 증거고, 누군가 당신을 미워한다면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있다는 증거이고, 누군가 당신을 비난한다면 그만큼 당신의 삶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세요. 행복은 대단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태까지 고생한 게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행복은 화려한 호텔에서 열리는 성대한 파티가 아니라 여름날의 시원한 낮잠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 꾸준한 운동으로 잡생각을 줄이기. 둘. 음식을 골고루 잘 챙겨 먹기. 셋. 밤에 너무 늦게 잠들지 않기. 넷. 친한 사람들을 만나서 시간을 보내기. 다섯. 바다나 산으로 마음을 정리하러 떠나기. 여섯. 실수나 실패를 좀 더 너그럽게 받아들이기. 일곱. 명상을 하며 스트레스를 다스리기. 여덟. 스스로의 한계치를 인정하기. 아홉. 무리하면서 나아지려고 하지 않기. 열. 지금의 상황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인지하기. 하나. 자신이 처한 고통을 혼자서 이겨내려고 한다. 처한 힘듦에 스스로 위로를 건넬 줄 안다. 둘. 어쩔 수 없는 과거와 비교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 나의 행복을 비교하지 않는다. 셋. 스스로에게 잘했다, 고생했다 표현을 아끼지 않는다. 힘든 순간조차 해피엔딩을 꿈꾼다. 넷. 내가 나의 보호자가 되어준다. 나를 먹여 살리고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하나. 시간을 달리 쓰는 것. 둘. 사는 곳을 바꾸는 것. 셋.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이 세 가지 방법이 아니면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은 가장 무의미한 행위이다. 더 큰 행복을 욕심내지 않고 일상에서 마주하는 소소한 행복을 온전히 누릴 것.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는 일에 소홀해하지 않고 해야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 사이에서 두루뭉술한 고민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 불필요한 감정에 휘둘릴 땐 잠시 멈춰 쉬어가는 시간을 가질 것. 쉽게 꺼내지 못하는 슬픔도 담담하게 버텨내는 단단한 마음을 가질 것. 자주 웃는 일로 순간의 불행을 이기며 살아갈 것. 많이 웃을수록 웃을 일이 많아지고, 많이 읽을수록 세상을 넓게 바라보고, 많이 적을수록 생각이 명확해지고, 많이 움직일수록 건강해진다. 무언가 많이 할수록 분명히 얻는 것이 있다.